안녕하세요. 일단 다이어트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항상 말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 일단은 다이어트라는 건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면 정말 몸이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또 예전의 아가씨 몸매로 돌아가는 게 좀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들이 이제 7살, 5살 이제 미국 나이로 이러는데, 여기 미국에 있다 보면은 비만인 사람들이 많죠. 보편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를 낳고 나서 굉장히 체형이 많이 변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뭐 그것도 우리나라도 이제 좀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다이어트를 좀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만의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이었는데, 일단은 좀 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잠을 늦게 자잖아요. 늦게 자면 저녁 되면 꼭 한 막 11시, 12시 되면 꼭 배가 고프더라고. 그렇게 라면이 생각이 나요. 매운 라면. 저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다른 뭐 치킨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매운 라면 계속 생각나서, 막 어쩔 때는 막 늦게까지, 이제 제가 간호대 다닐 때, 이제 미국에서 저는 간호대를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빡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배가 고프면 막 11시, 12시 되면 너무 배가 고프면 막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라면 끓이는 거 영상 보면서 그거 대리만족하고, 막 못 이기면 저녁에 막 라면 끓여서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저녁에 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좀 일찍 자고, 막 9시 이럴 때 막 그냥 좀 배고프다 싶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일찍 자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식욕이 많이 없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늦게 잘수록 배가 고프고 막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막 땡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6시, 7시 이후로는 이제 이빨 닦아요. 그냥 대충 먹고, 6시 전에는 막 대충 먹어요. 그런 다음에 6시, 7시 딱 되면은 이빨 딱 그냥 닦아버려요. 물 많이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빨을 어느 정도 닦으면 좀 입맛이 약간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저녁에, 그리고 이제 한 8시, 9시 정도 이러면 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람을 이제 뭐 이게 바쁘고 이럴 때는 그 저녁에 해야 될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 뭐 직장에 갔다 온다든지 해서 뭐 자기가 뭐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자고 나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 그런 경우는 새벽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막 알람을 4시 정도 막 맞춰요. 9시 자고. 그래서 4시 정도 맞춰서 그때 일어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일어나서는 간단한, 이렇게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하거든요.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런 뭐 있잖아요. 그냥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조금 이제 아침에 좀 일찍 먹는 편이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수면 시간이, 여기 찾아봤더니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늘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든대요. 근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막 그 기름진 음식을 땡기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밤이 되면 밤이 늦을수록 그런 호르몬이 이제 더 분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적당한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 아니면 8시간. 만약에 수면 시간이 너무 늘어져도 9시간 이상이 돼도 이제 그 비만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막 이렇게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잠을 많이 자다 보니까,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 일찍 잠자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운동이겠죠. 근데 이제 운동이라고 해서 막 진짜 막 달리기를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되지만, 활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뭐 청소가 됐든, 아니면 내가 저희는 이제 그 뒷뜰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뒷뜰에 가서 뭐 야드 그런 활동이 됐든, 아무튼 막 몸을 그냥 쉬지 않고 막 굴리는 거죠. 어떻게 됐든 막 대청소를 하든, 아니면 무슨 옷장 정리를 싹 하는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운동을 한다면 뭐 구체적으로 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기를 하면 체력이 너무 이렇게 소진돼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빨리 걷기 하는데 뭐 30분 이상, 왜냐면 20분이 안 되면 그게 그 탄수화물, 우리가 먹는 그런 일반적인 탄수화물이 그 연료로 사용이 되지, 20분 이상이 넘어야지 그 지방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축적되는 지방이 분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30분 이상 한 번 할 때, 그런 다음에 빨리 걷기 최소한 30분 이상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유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살을 이제 많이 빼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많이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늘려야겠죠. 근데 일단은 활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막 식욕이 땡길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식욕이 언제 막 땡기냐면 생리하기 일주일 전, 미친 듯이 식욕이 땡겨요. 그때 되면은 막 정말 막 계속 막 기름진 거 먹고 싶고, 초콜릿, 군것질 입에 달고 살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막 미친 듯이.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먹기는 먹어요. 왜냐면 너무 땡기니까. 먹기는 먹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이제 좀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좀 포만감을 많이 주는 음식을 억지로 먹습니다. 예를 들면 삶은 계란 먹으면 포만감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아보카도, 바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좀 뭐 두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먹는데, 특히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아보카도가 정말 포만감이 많더라고요. 저거는 아보카도 쉐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구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보카도 쉐이크 만드는 법.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저는 이제 또 건강을 생각한다고 이제 우유 조금 넣고 이제 아보카도 넣고 또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넣었어요. 그 와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맛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넣고 이거 좀 건강 좀 해야 되니까 꿀도 좀 넣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조금 건강 생각해서 어느 정도 뭐 우유, 아보카도, 약간의 꿀 정도 이렇게 넣고 이제 막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거를 먹을 때는 그렇게 포만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30분, 20분, 30분 지났는데 진짜 제가 횡격막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엄청 포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안 먹은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포만감이 진짜 컸고, 또 아보카도가 그게 식물이지만 이게 프로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보카도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생리 같은 경우는, 저는 생리를 딱 시작하면은 식욕이 확 없어져요. 이게 모든 사람이 약간씩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딱 생리하기 전 일주일에 미친 듯이 식욕이 폭발을 하다가 생리가 딱 시작하면 그 식욕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웬만하면 이제 굳이 찾아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죠. 뭐 굳이 이게 배가 고프지 않은데 굳이 막 이거는 꼭 먹어야 돼, 끼니니까 꼭 먹어야 돼, 저는 이런 건 없거든요. 왜냐면 삼시세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아니에요. 하루에 2끼를 먹더라도 그냥 알맞은 그 칼로리에 알맞은 그 골고루한 영양소를 가지고 2끼를 먹는다. 그러면 저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헐리우드에 되게 유명한 이런 그 사람들도 막 하루에 2끼 일부러 먹고 이러고, 또 소식이 또 건강에 또 좋다고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저는 굳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없어요. 2끼를 좀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이어트를 이렇게 꾸준히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지력. 근데 그게 굉장히 내가 빨리 살을 빼야 된다, 내가 진짜 뭐 한 달 뒤에 결혼식이 있다, 아니면 내가 뭐 한 달 뒤에 어디를 뭐 남자친구랑 뭐 무슨 바닷가에 가야 된다, 뭐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단기간에 자기 의지력을 빨리 불태우고 싶다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이나 이런 아니면 핸드폰 배경사진이나 이런 거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이제 다이어트에 그 자극이 될 만한 사진을 이제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모델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아니면 내가 예전에 그
내가 되게 날씬했을 때 예전의 나의 사진, 뭐 아니면 내가 예전에 입었던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이제 상기를 시키는 거죠. 아, 내가 저걸 입어야 돼. 아니면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의지력을 불태우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장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이 뇌가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그런 사진을 봐도 아, 그래, 너는 뭐 이런 연예인은 원래 뭐 근데 뭐 당연히 그래야지 이러면서 약간 무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좋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물 많이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하죠. 다이어트 할 때 또. 왜냐면 물을 마시면 일단 포만감이 있지만 또 다이어트 할 때 식사량이 좀 줄다 보면 변비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정말 변비는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는 경험담인데.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끝으로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그게 장기가 안 돼요. 단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한 달 동안에 내가 무슨 뭐 5kg, 10kg 딱 뺐다 했는데 또 그게 딱 지나면 다시 또 5kg가 불어있을 수도 있고 다시 또 3kg가 불어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약간 좀 꾸준히 어느 정도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꾸준히 갖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자기가 조절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사진들은 제가 아까 낮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63cm 키 정도가 되고 파운드로 따지면 103파운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46에서 47kg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몸무게가 뭐 거의 한 15년 정도 계속 이 정도 몸무게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임신했을 때 기간은 거기서 이제 플러스 뭐 한 8kg, 10kg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임신 기간 동안.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이 정도 수준의 상상 플러스 마이너스 1, 2kg 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대학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거의 한 1년, 2년을 제 몸무게 65kg, 66kg 이 정도까지 찍습니다.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정말, 영어도 그때 당시 더 안 됐고 또 오자마자 이제 또 미국 학교에서 미국 학생들이랑 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바로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막 시험 맨날 있고 미친 듯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영어도 막 다 자신 있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막 너무 그때 막 같은 시험에 같은 공부 양에 막 모든 걸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정말 사람 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미국 음식이 또 이제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또 맛있겠어요. 또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일단은 심한 데다가 이제 음식까지 이게 막 달고 맛있고 빵도 막 너무 싸고 너무 양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식빵 이렇게 한 로프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하루에 그걸 그냥 버터에다 발라가지고 그냥 한 로프를 그냥 하루에 다 먹었어요. 그냥. 그러면서도 막 저녁에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옷들을 맨날 샀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엄마가 맨날 이제 한국에서 돈 부쳐주면서 너는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옷이 없는 거야. 맨날 계절 바꿀 때마다 맨날 살이 찌니까. 근데 제가 고3 때도 고3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요. 고3 때도 제가 거의 62kg, 63이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한 66kg까지 한번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1, 2학년 동안 한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또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또 컴퓨터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혹시 찾을 수 있게 되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어떻게 뺐냐 뭐 이것보다도 제가 그때 한 2년 정도 그렇게 갑자기 살이 엄청나게 불고 나서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2학년 정도 됐을 때 몸이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막 스트레스면 먹는 것도 굉장히 막 정크푸드 이런 식으로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때 제가 학교를 중간에 조금 쉬어야 되나 이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기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먹는 것을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한 운동 중독이 걸릴 정도로
막 짐에 가가지고 여기는 24hour 피트니스 센터라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다니면서 뭐 공부 앉아서 공부하다 공부 안 되면 무조건 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마다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꼴 갈 때도 있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막 그 강박관념 있잖아. 오늘도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막 5시에 일어나고 추운데 차 끌고 가가지고 가서 또 운동하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운동 중독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근데 그때 한 2년 정도 운동에 좀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많던 살들을 제가 뺍니다. 거의 막 한 6개월 8개월 만에 확 뺐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확 뺍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한 번도 이제 엄청난 살이 찐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약간의 뭐 플러스 2kg, 뭐 3kg 이 정도까지는 있었지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좀 힘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